판사님, 저는 그저 의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법정에서 터져나온 이 억울한 한마디가 어쩌면 몇 년 뒤 당신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허리디스크 수술비 1,000만 원, 당연히 실손보험에서 다 해결해 줄 거라 믿었는데 지급 거절 통보를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그저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55세의 한 여성분은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35일간 입원했고 병원비는 무려 4,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과잉치료라며 320만 원만 지급했죠. 결국 소송까지 갔지만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피보험자는 사회적 평균인으로서 주의만 기울이면 이것이 과잉진료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판결문은 우리에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현실을 알려줍니다. 이제 더 이상 의사가 하라고 해서 했다 는 말이 내 돈과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함정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야 할까요? 만성적인 허리 통증은 50대 후반의 김성호 부장님에게 삶의 질을 갉아먹는 고질병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서류를 넘기는 단순한 동작마저 찌릿한 통증으로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는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간단한 비수술, 시술인 신경성형술이면 금방 좋아지실 겁니다. 수술도 아니니 부담 갖지 마세요. 곧이어 상담실장이 들어와 덧붙였습니다. 입원해서 편하게 치료받으시고 실손보험 처리하면 대부분 환급되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김 부장님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의사와 병원을 믿고 시술과 입원을 결정했습니다. 병원비는 총 360만 원. 퇴원 후 당연한 수순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보험사로부터 날아온 문자 한 통은 그의 상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고객님의 청구권은 심사 결과 해당 시술이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통원 치료 대상으로 확인되어 통원 의료비 한도인 30만 원만 지급됩니다. 보험사의 주장은 단호했습니다. 시술 후 경과 관찰을 위한 입원, 은 약관상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성호 부장님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의사의 권유를 따랐을 뿐인데 순식간에 330만 원이라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최근 신경성형술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가장 흔하고 전형적인 패턴 중 하나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걸까요?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입원의 필요성을 둘러싼 의사와 보험사의 거대한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일부 병원의 입장에서 신경성형술 같은 비급여 시술은 중요한 수익원입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이 시술 비용은 병원마다 무려 19배까지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여기에 환자를 입원시키면 더 많은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반면 보험사는 어떻게든 손해율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가 정말 입원이 필요할 만큼 심각했는지 객관적인 의무 기록을 통해 샅샅이 검증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감독원까지 직접 나서서 신경성형술은 입원 관찰이 필요한 상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아 입원료를 불인정하는 사례가 많다고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환자를 사이에 둔 병원과 보험사에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최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보험사의 지급 거부를 횡포라고 규정하고 특별 대응 기구까지 꾸렸다고 하니 이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전쟁터에서 가장 힘없는 피해자는 언제나 정보를 갖지 못한 우리 같은 평범한 환자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문제의 가슴 아픈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분노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구조적인 함정 속에서 내 돈과 내 권리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3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순진한 환자로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첫 번째, 당신의 과거 치료 이력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드십시오. 보험사는 아무런 사전 치료 없이 갑자기 받은 고가의 시술을 과잉 진료로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물리치료, 도수치료, 약물치료 등 여러 보존적 치료를 꾸준히 받았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시술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서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시 매우 유리합니다. 두 번째, 진료 첫날 바로 시술을 권하는 병원은 일단 한 걸음 물러서서 의심하십시오. 물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신속한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가 고민할 틈을 주지 않고 당일 검사와 시술까지 한 번에 진행하려 합니다. 이는 충분한 정보 없이 과잉 진료의 흐름에 휩쓸릴 위험이 큽니다. 최소한 다른 병원에서 2차 소견을 들어보는 신중함이 수백만 원을 아끼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사에게 왜 입원이 꼭 필요한가요? 라고 명확히 질문하고 그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안정을 위해서,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와 같은 모호한 답변으로는 부족합니다. 감염 위험, 시술 후 출혈 가능성 등 의학적으로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를 의무기록지에 상세히 기재해달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입원이 결정된 후에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입원 기간 동안 스스로 입원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행동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최소 6시간 체류 규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최소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하며 관찰과 처치가 이루어져야 입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 회진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의사가 나를 어떻게 관찰하고 처치했는지가 담긴 의무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 현장 조사 시 환자는 별다른 처치 없이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는 인상을 주게 되면 절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현장 조사를 매우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환자의 내비게이션 기록 등을 통해 실제 입원 여부나 동선을 파악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조금은 답답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결국 현명한 선택입니다. 허리 디스크의 지긋지긋한 고통도 서러운데 철석같이 믿었던 보험마저 등을 돌린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겪는 일이 아니라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구조적인 갈등 속에서 언제든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치료 과정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확인하는 현명한 환자가 되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비책들이 조금은 복잡하고 야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백, 수천만 원의 내 소중한 돈을 지키고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갑옷과도 같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치료를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차분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준비하는 만큼 내 권리는 단단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편에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